자, 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속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문제를 잘못 읽은 건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실수를 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 강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필기하면서 일단 개념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푼 것은 채점하면서 틀린 부분들 찾아내고 왜 틀렸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죠? 분수의 나눗셈은 역수를 취해서 곱한다는 거죠. 분수의 잠시만요. 좀 굵기를 조절을 하고요. 분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역수를 취해서 취해 곱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자, 먼저 역수를 취해서 곱하는데 일단은 자연수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누기 7이다. 그러면 어떤 분수 3분의 2 나누기 7이다.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이거는 1학기 때 했던 거죠. 어떻게? 얘를 1분의 7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7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분모에다가 7을 곱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1학기 때 나왔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자연수에다가 단위분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3분의 2 나누기 7분의 1 이렇게 한다. 그럼 역수 이거 마찬가지죠. 3분의 2 곱하기 1분의 7 이렇게 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가 다른 분수든 분모가 같은 분수든 상관없이 결국은 이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새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왜 역수를 취해서 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3분의 2 나누기 5분의 4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를 역수를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자, 요거를 통분을 합니다. 자, 분모 통분을 하는 거죠. 통분을 하면 요 앞에는 15분의 5를 곱했으니까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얘는 3을 곱했죠. 그러면 15분의 4, 3,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분자들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15분의 1이 10개가 있고 15분의 1이 12개가 있죠. 그러니까 10개 나누기 12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나눗셈은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12분의 10이 되고요. 12분의가 도대체 뭘 곱했냐라고 보니까 3하고 4를 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은 뭘 곱했냐 보니까 2 곱하기 5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지금 4분의 5를 보니까 요거 나누기 5분의 4가 어떻게 역수를 취해서 곱하는 형태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그러니까 분수의 나눗셈이 역수 취해서 곱하는 건데 그것을 증명하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요 과정이 개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수 취해서 곱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의 활용 파트는 그닥 어려운 게 없습니다.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 파트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죠. 자, 이거는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2에서 뭡니까? 3분의 1이
몇 번? 6번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6번을 덜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2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로 바꾸면 1은 3분의 1로 바꾸면 3분의 3이죠. 그러면 2라는 것은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분의 1이 6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를 뭘 할 수 있다고 역수치에서 곱하면 2 곱하기 3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에서는 4분의 1이 3은 어떻게 되죠? 1은 4분의 4가 되니까 3은 4분의 4를 3번 더하는 거죠.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이 12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림에서 보면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나누기 4분의 1은 10이다. 자, 계산 요거를 이제 원리 역수치에서 곱하는 방식으로 보면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 곱하기 5니까 7, 5, 35. 그 다음에 요거는 역수치하면 3이 되니까 24. 문제는 되게 쉽죠? 자, 여기서는 뭐 이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7, 9 어떻게 됩니까? 63. 얘는 5하고 11을 곱하니까 60. 그 다음에 여기는 12하고 3을 곱하니까 36. 얘는 어떻게 되죠? 60에다가 32 더해지니까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분의 1 하면 4, 2, 4, 8 이렇게 되고 8, 9, 7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30이고요. 4, 7, 28 따라서 얘가 더 크죠. 그 다음에 5kg 그 다음에 4분의 1 그러면 결론 만약에 이게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5는 4분의 4, 5, 20 따라서 이 아이는 4분의 1이 20개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쓸 수 있겠고요. 결국은 필요한 봉지는 2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9분의 8은 9분의 2가 4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분의 8은 9분의 1이 8개고요. 그러면 9분의 2는 그러니까 어떻게? 8 나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분자들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다. 분자들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통분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그 개념과 같이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결국은 역수치에서 곱하면 결론은 됩니다. 그러니까 역수치에서 곱한다는 것만 알면 계산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9분의 8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해서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4, 1, 그 다음에 9하고 9하고 약분하면 1, 1. 그래서 요거는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역수치에서 곱한다. 이것만 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9에서 3번 뺄 수 있죠. 9 나누기 3이라고 생각하면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것도 몇 번? 3번 뺄 수 있죠. 따라서 3. 요거는 그러니까 13분의 12는 13분의 1이 12개. 그 다음에 나누기 13분의 1이 4개. 이렇게 해서 결론은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번 빼느냐 하고, 그 다음에 몇 개 나누기 몇 개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5 나누기 1과 같죠. 분모가 같으면 분자들의 나눗셈과 같습니다. 그래서 5, 여기는 2. 여기는 14 나누기 7은 2.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6 나누기 2니까 3. 얘는 15 나누기 3이니까 5. 얘는 16 나누기 4니까 4. 얘는 21 나누기 7이니까 3. 그다음에 8 나누기 2니까 4. 그다음에 15 나누기 3이니까 5.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쉽게 어떻게? 이 아이는 앞에 13분의 12는 어떻게? 13분의 1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이고 그 다음에 13분의 6은 13분의 1이 몇 개? 6개이므로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6은 12개 나누기 6개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얼마죠?
따라서 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12 나누기 6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돼?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역수취해서 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분수의 나눗셈은 뭐 전부 다 통을 틀어서 딱 한 가지 알면 됩니다. 역수취해서 곱한다. 나누기 분수일 때는, 나누기 어떤 수가 나왔을 때는 역수취해서 곱한다.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온다? 자, 두 분수를 통분하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분자들의 나눗셈으로 하면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역수취해서 곱하면 얘는 1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가 3을 곱했고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해야 되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인데 그럼 여기 3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3분의 1이 있는데 뭐를 곱했습니까? 4를 곱했죠. 그러면 여기에 4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왼쪽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을 곱했고 여기도 그러면 3을 곱해야 되고요. 3분의 1에다가는 여기도 4를 곱했고 여기도 4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들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모든 나눗셈은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은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3 곱하기 1분의 3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역수취해서 곱한 것과 같은 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곱하기 1분의 3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4분의 9, 그래서 2와 4분의 1. 자, 역수취해서 곱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뭘로 한다고요? 통분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통분을 하면 앞에 5를 곱했으니까 25, 그 다음에 여기는 7을 곱했으니까 28이죠. 그럼 25 나누기 28이니까 28분의 25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를 곱했으니까 25, 여기는 6을 곱했으니까 6이네요. 6분의 25가 되고요. 그러면 4와 6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곱하기 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7을 곱했으니까 56분의 7호 35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8을 곱했으니까 56분의 8, 2, 16 이렇게 돼서 16분의 35 이렇게 하면 2와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아이는 앞에다 3을 곱하면 30분의 37, 21. 이 아이는 10을 곱하면 30분의 10 이렇게 돼서 이 아이는 10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와 10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나눗셈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수취해서 곱하라는 거죠. 이거는 11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33분의 8호 40 이렇게 해서 1과 33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이 아이는 12분의 7 곱하기 3분의 7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36분의 77, 49 그러면 1과 36분의 13인가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는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요 형태식을 그대로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는 6 그러면 네모는 3이 되겠죠. 어떻게 구했죠? 네모는 6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네모는 7분의 4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돼서 역수취해서 곱하면 7분의 4 곱하기 3분의 4 약분 안 되네요. 21분의 16 따라서 네모는 21분의 16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이제 나눗셈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3을 5분의 1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은 5분의 5죠. 그러니까 이 3을 5분의 15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기 5분의 2 그러면 15 나누기 2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 나누기 2로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나누는 진분수에 어떻게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통분을 하라는 거죠. 4로 하면 4, 4, 1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 4, 16 그래서 4분의 4. 4 곱하기 4 나누기 3이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3분의 4 곱하기 4. 3분의 4 곱하기 4는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니까 4 곱하기 3분의 4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누기 4분의 3을 어떻게 곱하기 3분의 4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수 취해서 곱하면 된다. 따라 16이라서 5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원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해두시고요. 여기서는 뭐를 한다?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까? 계산에서 실수한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아까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문제 그 식 자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7, 5는 어떻게 됩니까? 5, 7,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5 나누기 5가 되니까 결국은 7 이렇게 되고요. 얘는 3, 3은 9가 되겠네요. 9 나누기 2. 9 나누기 2가 돼서 2분의 9. 그러면 4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이 아이는 역수취해서 곱한다는 거죠. 2분의 5. 그러면 2분의 1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과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5분의 6이 되겠네요. 그죠? 곱하면 5분의 7, 6, 42 이렇게 되고요. 그럼 8과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게 할까요? 역수취해서 곱할까요?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7 그러면 약분되죠. 그러면 7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요거 바로 약분되네요. 6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6 그러니까 중간 가정을 쓰면 5 곱하기 5분의 6 이렇게 되니까 나누기에서 분자하고 요거하고 약분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약분이 바로 가능합니다. 3, 3, 9, 27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분이 불가능하네요. 8 곱하기 3분의 11 이러면 3분의 8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30보다 조금 작죠. 그러면 29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5분의 2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해보는 됩니다. 5분의 여기 한 칸이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1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번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10 이렇게 되는데 식으로 만약에 검산을 해보면 4 아유 네 4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좀 헷갈리니까 1분의 4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왜 약분되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따라서 1분의 10이 되니까 이 아이는 10이 됩니다. 됐죠? 자, 요 두 페이지만 하고 활용 파트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와 6분의 1 그러면 24에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이 14, 15가 되겠고요. 그러면 25에다가 역수를 취해야 되죠. 15. 그럼 약분되네요. 약분을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네요. 5 곱하기 15가 90인데 9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35에 140, 17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을 이제 하라는 거죠. 이거는 약분을 선생님이 여기서 하겠습니다. 3, 여기는 5. 그럼 5, 7, 35. 요게 약분하기가 훨씬 편하죠. 요 앞에서 계산하는 게. 그러면 18이 한 번 들어가죠. 그러면 18분의 17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아이는 요는 25, 그 다음에 여기는 15, 똑같네요. 그러면 역수치에서 곱하라는 거죠. 25, 15.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5가 그대로 나오고요. 1과 18분의 1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분의 25, 7분의 15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역수를 취해서 이 통분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25 곱하기 7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15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5 곱하기 7은 175인가요? 4개가 100이니까 175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약분을 하라는 건가요? 통분을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모가 통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아졌죠. 그러면 뭘로 할 수 있다? 중간 과정을 쓰자면 25 곱하기 7 나누기 15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6분의 25 곱하기 7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면 90분의 여기는 175가 되겠죠. 175 약분하면 18분의 35가 되고 그래서 1과 18분의 17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과정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과정이 한번 딱 이렇게 생략돼서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게요. 3, 9, 27 그러면 28이 되겠네요. 6, 2, 12 그럼 13이 되겠네요. 그럼 역수를 취하겠다는 거죠. 9분의 28 그 다음에 13분의 6 그 다음에 3으로 약분하겠다는 거죠. 3, 2 그러면 3하고 13하고 곱하면 3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28을 곱하면 56이 되죠. 그러면 한 번 들어가고 39와 16인데 17이 되겠네요. 1 더 주면. 그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선생님이 그냥 바로 역수를 취해서 바로 계산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7 곱하기 6, 1은 6, 5니까 11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4로 약분, 2로 약분되죠. 그러면 여기는 3. 그러면 22분의 51이 돼서 이 아이는 두 번 들어가고요. 22, 44를 빼면 7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7분의 14에다가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역수하면 3, 2, 6에다가 2를 더하면 8이 되죠. 8분의 그 다음에 역수 취하면 3. 자, 약분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5, 여기는 2, 4로 약분되네요. 그죠? 7이 14분의 15. 그러면 1과 1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똑같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7분의 35, 36이 되겠고요. 곱하기 역수를 취하면 9분의 8. 이렇게 되겠고, 9로 약분되네요. 1, 여기는 4. 그러면 7분의 48, 32. 그러면 4와 7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39, 27에 28 곱하기 역수 취하면 33에다가 3을 더하면 36. 36분의 11. 자, 여기서 4로 약분되네요. 7, 여기는 9.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27분의 77. 그러면 두 번 들어가네요. 두 번. 27분의 54를 빼면은 2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은, 자,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가분수로 바꿔야 되죠. 16 나누기, 얼마입니까? 9분의 9, 1은 9, 16이네요. 그죠? 9, 1은 9, 16. 그럼 요거를 어떻게? 역수취해서 곱하는 방법이 가장 쉽죠. 곱하기 16분의 9. 16, 16 바로 약분되네요. 그러면 5분의 9. 따라서 1과 5분의 4. 제일 편리한 방법은 당연히 요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해볼까요? 통분해볼까요? 그러면 5 곱하기 9분의 9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6 곱하기 9 일단 이렇게 놔둡시다. 그 다음에 나누기 9 곱하기 5분의 5를 곱해야 되죠. 16 곱하기 5. 그래서 이 아이를 분자들의 나눗셈 16 곱하기 5분의 16 곱하기 9 이렇게 바꿔서 16, 16 약분해서 5분의 9 그 다음에 1과 5분의 4. 자, 여기는 만약에 이걸 계산을 했다면 훨씬 복잡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자, 이런 식으로 역수를 취해서 곱하는 것이 일단 가장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분수의 나눗셈은 무조건 역수 취해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왜 역수 취해서 곱할 수 있냐라고 보면 요 밑에 거와 같이 통분을 하면 분자들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원래 나눗셈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기 뒤에 있는 수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가지고 계산하면 맞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분수 나눗셈의 활용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